공전아, 드시지 마옵소서. 이미 여러 사람이 쓰러졌사옵니다. 문을 닫아라! 단 한 명도 이 방을 나가지 못한다! 이 쓴맛 뒤에 누가 숨어 있는 것이냐? 대장, 저하께서 정신을 잃으셨사옵니다! 독은 멀리서 날아오지 않는다. 가장 가까운 손에서 오지. 말하라. 다음 잔은 누가 내릴 것이냐? 전하, 드시지 마옵소서. 이미 여러 사람이 쓰러졌사옵니다. 그 말이 제 귀에 닿는 순간 저는 아직 잔을 내려놓지 않은 채였습니다.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가 기묘하게 살아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한 박자 늦게 무너졌습니다. 누군가는 잔을 향해 뛰어들었고 누군가는 문을 막아섰으며 의원을 부르는 내관의 목소리는 갈라져 허공을 긁었습니다. 그 소란의 중심에서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. 왕이 놀라는 순간 이 궁은 더 깊이 무너진다는 것을 저는 너무 오래 배워왔으니까요.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. 그자는 늘 제 앞에 놓이던 자리로 왔습니다. 손을 조금만 뻗으면 닿는 거리, 고개를 숙이면 향이 먼저 올라오는 위치. 그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. 다만 향이 달랐습니다. 쓴맛은 익숙했지만 그 쓴맛 뒤에 따라오는 여운이 낯설었습니다. 커피 특유의 끝맺음이 아니라 혀 안쪽에 얇게 들러붙는 기분 나쁜 기척. 삼키지 않았는데도 이미 몸 안으로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. 방 안에는 서로 다른 세계가 섞여 있었습니다. 나무 기둥과 병풍 사이에 서양식 의자가 놓여있고 유리창에는 등불이 번져 있었습니다. 조선의 궁 안에 조선답지 않은 공기가 머무는 곳. 저는 그 어긋남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 어긋남이 제 숨을 돌려주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곳에서 가베를 마셨습니다. 쓴데도 정신을 맑게 하는 맛, 긴 밤을 견디게 하는 냄새. 왕의 하루는 길었고 제 의심은 더 길었으니까요. 전하! 사람 하나가 갑자기 몸을 접었습니다.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닥에 닿았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구역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. 이어서 또 한 사람이 벽을 짚고 서려다 그대로 미끄러졌습니다.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. 병이 아니라 사건이라는 걸 그 장면 하나로 저는 알았습니다.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. 아주 천천히. 그 움직임 하나에 방 안에 시선이 몰렸습니다. 누군가는 숨을 멈췄고 누군가는 제 손만 바라봤습니다. 왕의 손은 이 궁에서 신호가 됩니다. 손이 떨리면 공포가 되고 손이 멈추면 의지가 됩니다. 저는 떨지 않기로 했습니다. 문을 닫게 하라. 제 목소리는 낮았고 그래서 더 멀리 갔습니다. 바깥 출입이 끊기자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. 무거운 공기 속에서 사람들은 제 얼굴을 읽으려 했습니다. 화를 내는지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지 어느 쪽이든 누군가는 그 표정을 이용하려 할 테니까요. 그때 또 다른 보고가 날아들었습니다. 태자 저하께서 갑자기 구토를 하시고 정신을 잃으셨사옵니다. 제 가슴이 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그러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달려가고 싶었습니다. 아버지로서, 인간으로서. 하지만 왕이 달려가면 그 길이 곧 침투로가 됩니다. 저는 사람을 보냈고 길목을 막게 했고 의원을 재촉했습니다.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 전부가 제 마음을 가장 잔혹하게 베었습니다. 입안에 남은 쓴맛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. 이미 조금은 입에 댄 듯 했습니다. 혹시 삼켰는지, 혹시 이미 몸 안으로 들어왔는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목이 따끔거렸습니다. 저는 그 따끔함을 붙잡았습니다. 살아있다는 증거처럼. 사람들이 더 쓰러졌습니다. 시종, 내관 가까이 있던 자들. 같은 시간, 같은 공간, 같은 냄새. 왕만 노린 독이 아니라는 결론이 제 머릿속에서 빠르게 자랐습니다. 이건 그날의 동선과 순서를 아는 자의 계획입니다. 누가 언제 잔을 들고 누가 어디를 지나고 누가 무엇을 먼저 맛보는지 그 모든 것을 아는 자. 그 사실이 제 숨을 더 조였습니다. 독은 멀리서 날아오는 칼이 아닙니다. 독은 가까운 손에서 옵니다. 신뢰의 자리에서, 일상의 틈에서, 취향의 가장 안쪽에서 스며듭니다. 전하, 향이 이상하옵니다.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. 그 이상함은 우연이 아닙니다. 제가 가베를 즐긴다는 사실,
그 잔이 제 입으로 가는 과정이 얼마나 많은 손을 거치는지 그 모든 것이 누군가에겐 길이 됩니다. 저는 그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.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. 쓰러진 자들의 숨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만이 시간을 긁고 지나갔습니다.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. 이 밤이 지나면 이 궁은 더 많은 이름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. 그리고 그 이름들 중 일부는 제 선택과 침묵 때문에 사라질지도 모른다고. 잔은 모두 치우게. 제 말에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. 그 같은 곳에서 나온 모든 음료와 음식이 봉인되었고 전각은 임시로 고립되었습니다. 질서가 돌아오는 듯 보였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. 질서 아래에서는 이미 균열이 자라고 있었습니다. 저는 마지막으로 잔이 놓였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. 비어있는 자리, 그러나 향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. 유리창에 비친 등불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꼭 제 심장 같았습니다. 이 밤의 끝에서 누군가는 묻겠지요. 누가 그 독을 탔는지, 왜 이 잔이 선택되었는지. 그러나 그 질문보다 더 무거운 질문이 제 안에서 먼저 울렸습니다. 다음 잔은 누가 내릴까? 그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. 이 사건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. 그리고 이 궁에서 시작은 언제나 끝보다 더 잔혹하다는 것을. 저나 밤새 증세가 더해진 자들이 있어옵니다. 보고는 해가 뜨기 전부터 쌓였습니다.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. 잠들 수 없었습니다. 눈을 감으면 잔의 향이 다시 올라왔고 눈을 뜨면 그 향을 기억하는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. 누군가는 토요를 했고 누군가는 손발이 굳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. 의원들은 처방을 나누어 적었지만 그 글자들 사이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. 독의 이름을 말하는 이는 없었고 다만 급성이라는 말만 반복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. 아침이 오자 궁은 두 겹이 되었습니다. 바깥은 평소처럼 움직이는 척했고 안쪽은 숨을 죽였습니다. 발소리는 낮아졌고 문 여닫는 소리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. 사람들은 서로를 보며 말을 아꼈습니다. 말은 증거가 되고 증거는 칼이 되니까요. 저는 그 칼들이 어디에서부터 갈려왔는지 알고 싶었습니다. 저는 순서를 세웠습니다. 감정이 아니라 순서로. 누가 먼저 쓰러졌는지, 누가 잔에 가장 먼저 손을 댔는지, 누가 그날 주방과 전각 사이를 오갔는지. 그 순서를 따라가면 결국 사람으로 돌아옵니다.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습관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. 시종 하나가 불려왔습니다. 얼굴이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계속 문 쪽으로 흘렀습니다.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. 질문은 방어를 낳습니다. 대신 침묵을 두었습니다. 침묵은 사람을 스스로 말하게 만듭니다. 한참이 지나서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. 평소와 같았사옵니다. 물을 끓이고 잔을 덮이고 달라진 건 없었사옵니다. 정말로.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떨렸습니다. 떨리는 손은 기억의 문을 두드리는 신호입니다. 향이 조금 달랐다는 말은 들었사옵니다.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가라앉았습니다. 조금 다르다는 말은 누군가가 조금 손을 댔다는 뜻일 수 있으니까요. 그날의 동선이 다시 그려졌습니다. 물이 끓여진 곳, 잔이 준비된 곳, 설탕이 놓인 곳, 그리고 전각으로 옮겨진 시간. 저는 그 선 위에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얹었습니다. 얼굴과 얼굴 사이의 간격이 좁아질수록 숨이 막혔습니다. 이 궁에서 숨이 막힌다는 건 진실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었습니다. 태자의 상태는 위중했다가 조금씩 안정되었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. 그 조금이라는 말이 제게는 전부였습니다. 의원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. 고비는 넘기신 듯하오나 며칠은 지켜봐야 합니다.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고비를 넘겼다는 말은 고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그 고비는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. 저는 그 누군가의 얼굴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. 소문은 궁보다 빨랐습니다. 바깥에서는 이미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. 왕이 독을 마실 뻔했다. 태자가 쓰러졌다. 말은 점점 살을 붙였고 살은 방향을 가졌습니다. 누군가는 그 방향을 바꾸려 했고 누군가는 그 방향에 올라탔습니다. 저는 그 모든 움직임을 멀리서 보았습니다. 가까이 보면 휘말립니다. 멀리서 보면 선이 보입니다. 그 선 끝에서 한 이름이 반복되었습니다.
이미 한 번 궁에서 밀려난 이름, 한때 제 곁에 가까웠던 이름, 그 이름이 다시 떠오르는 순간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. 범인이 생기면 불안은 줄어드니까요. 그러나 저는 그 안도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쉬운 범인은 종종 누군가에게 준비된 선물입니다. 그래서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. 대신 더 보았습니다. 그 이름이 거론될 때 누가 안도의 숨을 쉬는지, 누가 고개를 숙이는지, 누가 침묵하는지. 침묵은 늘 가장 많은 말을 합니다. 조사는 점점 깊어졌습니다. 조용히 그러나 피할 수 없이. 누군가는 밤새 불려다녔고 누군가는 새벽에 풀려났습니다. 어떤 얼굴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그 얼굴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. 알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알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도 칼이 될 수 있어서였습니다. 그 와중에도 커피의 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. 전각에 배어있던 냄새는 쉽게 빠지지 않았고 그 냄새가 코끝에 닿을 때마다 제 몸은 먼저 반응했습니다. 숨이 짧아지고 손이 차가워졌습니다. 저는 그 반응을 숨겼습니다. 왕의 몸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. 드러나는 순간 해석됩니다. 밤이 다시 왔습니다. 두 번째 밤은 첫 번째보다 길었습니다. 첫날은 사건이었고 둘째 날부터는 전쟁이었으니까요. 보이지 않는 전쟁. 말과 시선, 보고와 침묵이 오가는 전쟁.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. 유리창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. 낯설었습니다.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. 그 얼굴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. 이 궁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목숨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취약함을 지우는 일이라는 것을. 그날 이후 제 앞에 놓이는 모든 것은 한 번 더 확인되었습니다. 물, 차, 음식, 그리고 확인하는 사람도 확인되었습니다. 확인을 확인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. 궁은 점점 느려졌고 느려질수록 더 날카로워졌습니다.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의미가 붙었고 의미는 곧 의심이 되었습니다. 저는 그 의심 속에서 버텼습니다. 버틴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. 드러나지 않게 움직이고 감정을 접고 순서만 남기는 일입니다. 저는 그 일을 가장 잘 배운 사람이었습니다. 너무 잘 배워서 이제는 잊고 싶을 정도로. 둘째 날의 끝에서 저는 알았습니다. 이 사건은 단지 독이 든 잔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. 이건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, 누구를 믿는지, 어느 순간에 방심하는지를 모두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. 누군가는 그 정보를 얻었고 누군가는 이미 다음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 계산의 대상이자 동시에 계산자가 되어야 했습니다. 그게 왕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었으니까요. 전하, 이름이 하나 떠오르고 있사옵니다. 그 말은 질문처럼 시작했지만 이미 답을 품고 있었습니다.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. 이름을 듣는 순간 그 이름이 제 표정에 흔적을 남길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. 이 궁에서 표정은 기록보다 빠르고 기록보다 오래 남습니다.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. 조사는 속도를 바꿨습니다. 겉으로는 더 조용해졌고 안쪽으로는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. 밤에 불려간 사람이 낮에는 보이지 않았고 낮에 보이던 사람이 밤에는 사라졌습니다. 누군가는 돌아왔고 누군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그 차이가 무엇인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. 묻는 순간 제 손에도 피가 묻으니까요. 이름은 서서히 퍼졌습니다. 갑자기가 아니라 마치 오래 준비된 것처럼.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형태를 갖췄고 마침내 하나의 이야기로 굳어졌습니다. 한때 제 곁에 있었고 한때 힘을 가졌으며 결국 밀려난 사람. 분노와 욕심 그리고 계산이 어울리면 사람들은 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. 그럴만하다. 이 말만큼 위험한 문장은 없습니다. 저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. 웃을 때보다 침묵할 때 더 많은 말을 하던 얼굴. 필요할 때만 고개를 숙이던 태도. 그는 늘 자리를 계산했고 그 계산이 맞아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런 사람이 이렇게 성급한 짓을 했을까? 저는 그 점이 걸렸습니다. 그래서 저는 다시 경로를 보았습니다. 독은 의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. 독은 통로를 탑니다. 물이 지나가는 길, 사람이 오가는 길, 습관이 반복되는 길. 그 경로 위에 그 이름이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저는 하나씩 짚었습니다.
직접 손을 댔는지 아니면 손을 댈 수 있는 자를 움직였는지, 움직였다면 무엇으로? 돈인지 약속인지 아니면 복수라는 이름의 감정인지. 사람 하나가 다시 불려왔습니다. 이번에는 말이 빨랐습니다. 너무 빨랐습니다. 빨리 말하는 사람은 이미 머릿속에서 이야기를 완성해둔 사람입니다. 그분의 사람을 본 적이 있사옵니다. 그날 주방 근처에서.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. 더 말하게 두지 않았습니다. 서두르는 증언은 방향을 만듭니다. 방향이 생기면 진실은 그 방향에 끼워 맞춰집니다.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. 적어도 지금은 태자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. 그 조금이라는 말이 사흘째 제 숨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. 태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안도였지만 동시에 부담이었습니다. 살아있는 태자는 미래이고 미래는 늘 현재를 위협합니다. 누군가는 그 미래를 지키려 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 미래를 없애려 할 것입니다. 저는 그 양쪽을 모두 경계해야 했습니다. 그 사이 궁밖의 말들은 더 빨라졌습니다. 이름은 더 확실해졌고 이유는 더 단순해졌습니다. 쫓겨난 자의 복수, 권력을 잃은 자의 발악. 사람들은 이야기가 간단할수록 안심합니다. 그러나 이 궁에서 간단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. 저는 그날 밤 혼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. 잔은 없었고 향도 없었습니다. 대신 침묵이 있었습니다. 침묵은 질문을 키웁니다. 만약 그 이름이 맞다면 그는 어디까지 계산했을까? 저와 태자만이 목적이었을까? 아니면 이 사건 이후의 혼란까지 포함된 그림이었을까? 그리고 만약 그 이름이 틀렸다면 그때는 더 끔찍합니다. 진짜 손은 여전히 제 곁에 남아있을 테니까요. 조사는 마침내 결론을 향해 움직였습니다. 결론은 언제나 필요합니다. 결론이 없으면 불안이 권력을 집어삼키니까요. 저는 그 결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. 어떤 말이 기록으로 남고 어떤 말이 사라지는지, 어떤 증언이 강조되고 어떤 망설임이 묻히는지. 그 과정에서 저는 하나를 확실히 배웠습니다. 진실이 전부 밝혀지는 사건은 거의 없다는 것. 대신 통치에 적합한 진실이 선택된다는 것. 저는 그 선택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. 다만 그 선택이 저와 태자를 다시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방향을 잡을 뿐이었습니다. 마침내 이름이 확정되었습니다.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궁은 잠시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. 범인이 정해지면 공포는 한 사람의 얼굴을 갖게 됩니다. 얼굴을 가진 공포는 다루기 쉽습니다. 그러나 저는 안도하지 않았습니다. 제 안에서는 오히려 더 큰 경계가 시작됐습니다. 한 사람에게 모든 죄를 씌운 순간 다른 손들은 더 안전해지니까요. 그날 이후 제 앞에 놓이는 모든 것은 더 멀어졌습니다. 사람도 말도 물건도. 가까움은 위험이 되었고 거리는 생존이 되었습니다. 저는 그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. 마음까지 함께 떼어내는 법을. 이 사건은 제게 하나를 남겼습니다. 살아남았다는 사실보다 왜 살아남았는지를 끊임없이 묻게 하는 질문을.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. 이제부터가 진짜라는 것을. 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 독을 놓은 자가 아니라 독이 가능했던 구조가 여전히 살아있었으니까요. 전하, 처분을 기다리라 하옵니다. 그 말은 조용했지만 궁 전체를 누르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. 처분. 그 두 글자는 언제나 사건의 끝처럼 들리지만 제게는 늘 시작이었습니다. 누군가의 인생이 닫히는 순간이자 다른 누군가의 계산이 열리는 순간.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. 조사는 마침내 한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. 이름은 기록에 남을 준비를 마쳤고 혐의는 문장으로 다듬어졌습니다.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. 이제 공포를 붙잡을 얼굴이 생겼으니까요. 그러나 저는 그 얼굴 뒤에 남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. 그림자는 언제나 얼굴보다 큽니다. 그를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. 보지 않는 것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. 왕이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판단은 인간의 것이 됩니다. 저는 판단을 인간에게서 떼어내야 했습니다. 이 궁에서 인간적인 판단은 가장 위험한 사치니까요. 대신 보고를 받았습니다. 말투, 눈빛, 태도. 그는 끝까지 부인했는지 아니면 이미 체념했는지, 누군가의 이름을 더 불렀는지 아니면 침묵을 택했는지. 보고는 건조했지만
그 건조함 속에 많은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. 특히 말하지 않은 것들이. 연루된 자들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사옵니다. 그 말은 언제나 덧붙여졌습니다. 마치 형식처럼. 그러나 저는 그 형식이 진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. 독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. 독은 늘 여러 손을 거칩니다. 한 손이 물을 건드리고 다른 손이 잔을 옮기고 또 다른 손이 시간을 만집니다. 그 손들 중 일부는 이미 사라졌고 일부는 아직 제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. 처벌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. 빠름은 정의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덮음이기도 합니다. 오래 끌면 질문이 늘어나니까요. 저는 그 빠름을 막지 않았습니다. 막을 이유도 막을 힘도 없었습니다. 대신 저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. 더 이상 이 사건이 제 일상 속으로 파고들지 않도록. 태자는 회복 중이었습니다. 여전히 창백했지만 숨은 안정되었고 눈을 뜨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. 저는 멀리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.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. 가까이 가면 다시 약점이 됩니다. 왕의 약점은 언제나 칼날의 방향을 바꿉니다. 궁 안에서는 이미 다음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. 이제 끝났다. 위험은 사라졌다.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.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. 이 사건이 끝났다는 말은 단지 이 형태의 위협이 끝났다는 뜻일 뿐이라는 것을. 그날 이후 궁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. 공식적인 명령으로 남지 않은 변화들. 누가 음식을 준비하는지, 누가 잔을 나르는지, 누가 제 앞에 가장 먼저 서는지. 사람들은 그 변화의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. 묻지 않는 것이 이 궁에서 살아남는 법이니까요. 저 역시 변했습니다. 제 하루에서 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. 가베의 향. 그 쓴맛은 더 이상 제 곁에 오지 않았습니다. 잔이 놓이지 않자 방 안은 조금 더 조용해졌습니다. 그러나 그 조용함은 편안함이 아니라 경계였습니다. 저는 그 경계 속에서 숨 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. 밤이 되면 저는 종종 생각했습니다. 만약 그날 잔을 끝까지 들었다면, 만약 향의 차이를 무시했다면, 만약 태자가 조금 더 마셨다면, 그 만약들은 끝이 없었고 저는 그 끝없는 질문을 스스로 끊어내야 했습니다. 왕은 과거에 머물 수 없습니다. 과거에 머무는 순간 현재가 무너집니다. 처벌이 마무리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걸로 충분했습니다. 더 묻지 않았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. 말이 늘어날수록 해석은 제 손을 떠나니까요. 그러나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. 전각은 고요했고 등불은 낮게 타들어갔습니다. 그 불빛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. 이 사건은 제 목숨을 노린 일이 아니라 제 통치를 시험한 일이었다는 것을.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, 누구를 믿는지, 어디서 멈추는지, 그 모든 것을 들춰본 시험. 그리고 그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처벌이 끝났다는 말은 계산이 끝났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. 누군가는 실패를 기록했고 누군가는 그 실패에서 배웠을 겁니다. 저는 그 배움을 가장 경계했습니다. 배운 적은 다음에는 더 조용해집니다.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제 자신에게 명령했습니다. 더 이상 취향을 드러내지 말 것. 더 이상 익숙함에 기대지 말 것. 더 이상 가까움을 허락하지 말 것. 그 명령은 제 삶을 더 외롭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더 오래 살게 할 것이었습니다. 이 궁에서 오래 산다는 건 행복과는 다른 문제였으니까요. 그렇게 네 번째 밤이 지나갔습니다. 사건은 정리된 듯 보였고 궁은 다시 숨을 쉬는 척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. 이제 남은 것은 결말이 아니라 그 결말이 남긴 흔적이라는 것을. 전하, 이제는 괜찮다더랍니다. 그 말이 들렸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믿지 않았습니다. 이 궁에서 괜찮다는 말은 늘 가장 먼저 거짓이 됩니다.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고 사람들은 다시 낮은 목소리로 웃었으며 전각의 문은 평소처럼 열리고 닫혔습니다.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. 이 평온이 얼마나 얇은지. 사건은 기록 속으로 들어갔습니다. 날짜와 이름, 간단한 경과와 결론. 활자 위에서는 모든 것이 단정해졌습니다. 독이 있었고 범인이 있었고 처벌이 있었고 왕과 태자는 살아남았습니다. 그 문장들 사이에는 망설임도 침묵도
냄새도 남지 않았습니다. 기록은 늘 그렇게 사람을 안심시킵니다. 그러나 기록이 덮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.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제 일상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. 아침에 물을 마실 때도 차를 받을 때도 저는 먼저 향을 맡았습니다. 향이 정상이면 한 번 더 기다렸고 아무 이상이 없어도 끝까지 마시지 않았습니다. 사람들은 그것을 신중함이라 불렀고 어떤 이는 겁이라고 속삭였습니다. 저는 그 모든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받아들이는 순간 또 하나의 약점이 생기니까요. 태자는 회복했습니다.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살아있는 얼굴로 제 앞에 섰습니다. 저는 그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. 오래 보면 다시 지키고 싶어지니까요. 지키고 싶어진다는 건 들킨다는 뜻입니다. 왕은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. 궁 안의 사람들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. 이름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역할이 바뀌었습니다.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그 미세한 이동들이 궁의 공기를 달라지게 했습니다. 누군가는 멀어졌고 누군가는 가까워졌습니다. 그러나 저는 그 누구도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. 믿음은 여전히 이 궁에서 가장 위험한 사치였으니까요. 갑에는 다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. 처음엔 그 부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. 밤이 길어졌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. 커피 한 잔이 제 하루를 얼마나 버티게 해주었는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.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부재에도 익숙해졌습니다. 익숙해진다는 건 포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. 그날의 일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고.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. 기억은 말하는 순간 다시 살아납니다. 살아난 기억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는 다시 칼이 됩니다. 저는 더 이상 칼을 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. 밤이 되면 저는 혼자 앉아 생각합니다. 만약 그날 제가 잔을 끝까지 들었다면, 만약 향의 차이를 무시했다면, 만약 태자가 조금 더 마셨다면, 그 만약들은 여전히 제 곁을 맴돕니다. 그러나 저는 그 질문들에 답하지 않습니다. 답을 찾는 순간 과거에 붙잡히니까요. 대신 저는 하나의 결론만 붙잡습니다.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왜 살아남았는지. 그날 저는 운이 좋았을지도 모릅니다. 혹은 너무 오래 의심하며 살아온 탓에 본능이 먼저 움직였을지도 모릅니다.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는 같습니다. 저는 살아남았고 그 대가로 더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. 취향, 안일함, 그리고 사람을 믿는 마음의 일부. 이 궁에서 오래 산다는 건 더 많이 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. 더 적게 드러내고 더 깊이 숨기며 더 조용히 견딘다는 뜻입니다. 저는 그 사실을 커피 한 잔으로 배웠습니다. 너무 비싼 수업이었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. 사건은 끝났고 이야기는 정리되었습니다. 사람들은 다시 다른 소문을 찾고 다른 공포를 이야기합니다. 그러나 저는 압니다. 이 궁에서는 끝난 사건도 늘 다음을 준비한다는 것을. 그래서 오늘도 저는 잔이 없는 자리를 바라봅니다. 아무것도 놓이지 않은 그 자리가 지금의 저를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주니까요. 조용히, 오래, 그리고 의심하며.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남은 이유였습니다.